안녕하세요. 청계고원에서 중대부고 내신 대비반을 맡고 있는 이예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대부고 국어과 출제 경향부터 비롯해서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중대부고반이 워낙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 수강생 전원이 2학기로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또 2학기 수강생이 그래서 이제 2배가량 증가를 해서 그 새로 들어온 학생들도 전부 다 잘 안착을 해서 지금 저한테 겨울방학 다 듣고 있고요. 2학년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2학기 때 저한테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요.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남매가 저한테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의 경우에는 휘문고 2학년이었고 동생이 이제 중대부고 1학년이었어요. 근데 두 학생 모두가 내신에서 1등급을 뚫지 못했던 학생들이었는데 한 번도. 근데 저한테 와서 처음으로 두 학생 전부 1등급을 뚫었었고 심지어 이제 중대부고 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한 번도 1등급을 받지 못했다가 1등급 극초반까지 저한테 바로 이렇게 성과를 내준 만큼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시험 스타일 자체가 저처럼 아이들하고 끈끈하게 가는 이 강사 입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감 있게 운영하고 있는 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국어과 시험에 시험 경향을 세 줄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좀 꼽고 싶은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량의 시험 범위가 이렇게 우리가 한 짧게는 뭐 6주, 뭐 길게는 7주, 이 시간 안에 정리하는 거 정말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어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비문학도 들어가고 문학, 뭐 문법도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문법뿐만 아니라 올림포스라고 해서 아예 외부 교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고3 엄매 범위까지 지금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 자체가 많이 나왔다는 것도 어려운데 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작품 수 자체도 20 몇 작품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의 시험 범위를 매주 매주 밀리지 않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요령이 정말 중요한 학교예요. 근데 아이들이 맨 처음에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거가 요령이 아직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혹은 요령을 알면서도 수행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는 그런 강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항수가 저희 학교가 많아요. 26문제 객관식, 그다음에 6문제 정도가 서답형으로 나와서 결과적으로 32문제, 30문제 초반 정도를 5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결코 시간이 넉넉한 학교가 아니고요. 게다가 서답형 문항 비중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 운영 능력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학교예요. 서답형 자체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아닌데 시험 운영 능력에서 타임어택에서 조금 약한다든지 아니면 이 서답형처럼 쉬운 느낌인데 이 문제의 유형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점수 실점이 있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꼬집어서 잡아줄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능식이에요. 우리 학교가 항상 지향은 수능을 합니다. 수능식이라고 한다면 보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학교 지문은 뭐 비문학, 문학, 뭐 문법 상관없이 보기 지문이 80% 넘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보기 지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장 안에서 처음 보게 되는 텍스트가 보기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험지 위에서 문해력 자체를 이제 테스트를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지의 말투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는 시험이에요. 우리 학교 특유의 선지 말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수능식의 어떤 선지를 지향하시긴 합니다만 우리 학교만의 이 오답 패턴, 선지의 오답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이들하고 직접 반에서 선지 같은 거 하나하나 칠판에 띄워놓고 분석하면서 들어가는 수업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번 보내봐 주시면 우리 아이가 선지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일단은 수능식의 문항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상당히 많구나. 그리고 이 애초에 외부 교재를 선정을 해서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아서 한 주 한 주 놓치면 그 순간 안 된다. 직전 보강이나 아니면 시험 기간 안에 딱 들어가서 시험 공부를 시작한다?
말이 안 되는 학교예요. 그 정도로 기존의 실력이 탄탄한 아이들은 어찌 보면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시험일 수도 있겠으나 보통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매주 매주 성실하게 이 라인업을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한 학교가 무엇보다도 중대부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공 전략을 맞춰서 제가 세 가지를 또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험 범위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문학, 문학, 문법을 이게 뭐였더라 하는 순간 시간 넘어가고 다른 거랑 헷갈려요. 그래서 무조건 문법에서 예를 들면 품사에서 관용어 이렇게 되면 바로바로 개념이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이 수업의 초반부에는 개념 수업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빈칸 뚫어서 빈칸 채우기부터 시작해서 쪽지 시험, 제가 할 수 있는 뭐 구두 테스트, 모든 정보를 다 동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개념이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을 만큼 일단 개념 학습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주차의 후반부로 가면 문제풀이 경험이 너무 중요한 학교입니다. 이 문제풀이가 어머님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대형학원에서처럼 문제 유형을 막 많이 주고 문제의 양 자체를 늘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 문제풀이는 강사랑 같이 진행하는 문제풀이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이 문제풀이에 집착을 하냐면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만큼 문제풀이 속도가 안 나거나 아니면 정확도 안 나죠. 그러면 제가 무료 특강 깔아서라도 아이들 제가 원하는 문제풀이 요 구간까지 맞추도록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좀 집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초반에는 이런 빡센 저를 좀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한번 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한번 넘어보면, 아, 이렇게 해야지 국어 성적은 오르는 거구나. 정확하게 선지 하나하나 어떤 부분에서 오답이 드러나는지. 예를 들면 내가 안긴 문장의 서술어를 잘 못 보는 스타일인지, 부사어를 잘 못 보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선지 자체를 날려 읽는 스타일인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선지의 오답 패턴을 강사랑 같이 분석을 하는 게 저는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사랑 같이 하지 않는 문제풀이는 그냥 하나하나 똑같아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 뭘 모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게 혼자 하는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전반부에서는 개념을 정말 꼼꼼하게 클리닉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다지고요. 이제 중후반부부터는 문제풀이를 미친 듯이 합니다. 이게 제 어떤 수업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중대부고야말로 그런 식으로 탁 치면 탁 나올 수 있도록 거의 기계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를 학습해야지만 높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험 운영 능력이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중요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 이 문제 수 자체가 적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시험 운영 능력 중요하고요. 서답형을 이제 답안지에 써내는 스타일 자체도 제가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문맥에 맞지 않게 서답형을 자기 멋대로 써내요. 그래서 이 서답형이랑 이 기존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풀었던 주관식이랑은 상당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제가 이 개인화해서 이 아이들의 이 문제풀이 스타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만년 2등급이 저한테 와서 단기간에 1등급 되고, 그리고 이렇게 소수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소문이 나서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문제를 직접 제작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당연히 시중에서 사드리기도 하지만요. 제가 직접 제작을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 우리 중대부고 시험지였고요. 오른쪽은 제가 적중한 문항 예시입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자료다 보니까 다 보여드리기에는 살짝 조금 힘들고요. 대신에 이 부분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비문학이 만약에 우리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왔을 때는 빈칸을 뚫어서 아이들이 이 빈칸 내용을 유추하고 나중에는 외울 수 있게끔 단계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계를 제가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이제 여기에 빈칸이 딱 뚫린 부분이 우리 학교가 똑같이 빈칸으로 낸 이런 시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문학 지문에서 제가 OX 퀴즈를 제가 아이들한테 한 지문당 거의 한 30문제에서 50문제는 풀립니다. 저하고 직접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멘트까지 똑같은 그런 선지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아이들이 비문학이 이렇게 시험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미리 공부를 했던 텍스트라도 일단 긴장을 하고 시간 자체를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적중 문항 몇 개 나와주면, 물론 적중 문항을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은, 적중 문항이 나와주면 시간 세이브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꼼꼼하게 그 정도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대부고가 시험 자체가 아주 어려운 학교는 또 아닙니다. 다른 대치권 학교에 비해서요.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꼼꼼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더 알아봐 주어야 하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교재 관련해서 샘플을 몇 가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꼼꼼하게 가르치냐면, 개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아이들 필기까지도 제가 다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필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손필기 자료를 마지막에 건네줍니다. 근데 이 손필기 자료만 띡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멘트 하나하나 다 외웠는지 제가 구두로 다 확인합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 점수가 오르고요. 이렇게 우리 텍스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권화 하는 걸 어려워해요. 마지막에 단권화를 제가 합니다. 대신에 처음부터 단권화를 해서 이렇게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단권화 작업을 하게끔 제가 일련의 과정,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샘플로 보여드렸던 빈칸 뚫기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개념화 작업을 먼저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 시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만든 이런 단권화 노트를 아이들한테 줘서 마지막에 달달달 암기할 수 있게끔 제가 3단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법, 교재는 제가 직접 모든 멘트를 다 수업의 어떤 흐름에 맞게끔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 교재를 당연히 다 만들고 있고요. 자료만큼은 정말 퀄리티가 어느 강사, 어느 학원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공들여서 만들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양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강사의 필터링을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친 자료야말로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만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내신 대비반에서 강조하는 5가지를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표 말씀드리면 이제 순서가 마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입니다. 사실은 수업보다 클리닉을 강사가 운영하는 게 어머님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개인화를 해서 제가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많이 들고요. 이게 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어라는 과목은요, 언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언어 습관을 그대로 닮아가는 게 어찌 보면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는 장기 수강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려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은 강사가 하고 클리닉은 조교가 하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조교가 강사 밑에 있는 조교이라고 할지라도 저도 조교를 몇 명 데리고 있습니다만 이 강사가 직접 수업한 강사가 그대로 해주는 클리닉만큼 귀에 쏙쏙 들어오는 클리닉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품을 들여서라도 클리닉만큼은 계속해서 직접 하는 걸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제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는 넘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주자라는 게 항상 저의 철칙입니다. 너무 자료가 넘치게 되면요. 나중에 시험 기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자료에 눌려버려요. 자기가 자료를 다 소화하고 들어가는 학생 정말 소수입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이 정도는 내가 말끔하게 소화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말끔히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시험 운영 능력. 제가 항상 아이들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선지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타임 어택. 내적인 시간 감각을 어떻게 기르는지, 서답형 답안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까지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내신 시험뿐 아니라 국어 능력 자체를 기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장기 수강생이 많거든요. 제가 고3까지 계속 올리고 있는 강사인데, 일례로 이번에 이제 현역으로 의대를 정시로 간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2학년 때까지는 단 한 번도 다른 학원을 가지 않았을 만큼 제가 쭉 데리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요, 어머님들, 한 강사랑 잘 맞잖아요. 오래 가면 갈수록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이 학생이 이제 3학년 때 제가 이제 대형학원에 보내서 대형학원이랑 병행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국어 공부를 해서 이번에 이 정시로 이제 이 의대를 갈 만큼 너무 좋은 성적을 낸 학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내신을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수능 성적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까이 봐주는 강사가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피드백이 확실한 수업이라고 항상 제가 피드백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하고 워낙에 라포가 좋기 때문에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클리닉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클리닉에 뭐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클리닉을 할 만큼 제가 워낙에 아이들 클리닉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주고받는 이런 코멘트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시간표는 저희 중대부고 1학년은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이고요. 클리닉은 필참입니다. 국어는 주에 2번은 강사랑 만나서 문제 풀이하고 본인 약점 짚어야지 개선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가 국어감 좋아도요, 클리닉은 첫 시험인 만큼 더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학원 클리닉 빼고서라도 저한테 와요. 그 정도로 본인들이 도움되는 클리닉이라는 걸 더 잘 알 거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까지 좀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 개강이고요. 6 플러스 1회 이렇게 무료 특강까지 직보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 번호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는 저희 카운터를 문의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보고는요, 워낙에 학교의 특성이 뚜렷한 학교고요. 저랑 워낙 합이 좋은 학교라 제가 정말 자신 있게 한 번만 보내봐 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저는 자신이 있고요.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 보내주신 만큼 제가 최선 다해서 아이들 국어 실력 책임지고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